자, 대한제국의 수립과 대한국 국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제국의 수립 배경은 국내에서는 고종의 반국을 요구하는 여론이 고조되었고, 어떤 단체의 활동을 통했을까요? 그렇죠. 독립협회의 활동이죠. 그리고 자주 독립국가를 수립하라는 여론도 고조되었습니다. 국외에서는 또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으로 외세 간섭이 다소 감소한 것도 하나의 이런 대한제국을 수립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과를 보면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한 것이 1897년입니다. 이 황구단에 대해서 잠시 보면 지금은 뭐 없지만, 지금은 일제가 철거하여 없지만 이게 황구단입니다. 황구단은 원래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인데 고종 황제 즉위식을 위해서 10일 만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2년 후에는 황궁을 하고 신입판을 모시는 그 황궁가 건립된 것입니다. 한일 강제 병합된 게 1910년이죠. 병합 후에 일본이 1912년에 이 황구단을 헐어버려서 지금은 황궁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추진한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광무개혁에 대해서는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는데, 이것은 고종이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시킨 후에 반포합니다. 강제 해산시킨 게 1898년이죠. 1년 후에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국이며 황제의 무한한 군주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군사권을 모두 황제에게 기속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이런 황제권을 규정했다는 것이 또한 대한국 국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한제국이 추진한 광무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이 광무개혁에 있어서는 구본 신참과 그 다음에 지계 발급,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광무개혁의 특징은 구본 신참의 원칙에 따른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구본이 뭐냐?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신참,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옛것을 근본으로 한다는 말은 조선의 전통적인 그런 제도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술 이런 거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옛것을 근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개혁들이 있느냐 하면, 먼저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여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국내부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1차 가보개혁 때 바로 국내부가 신설됐던 것이죠. 황실사무와 그 다음에 정부사무를 분리해서 어정부와 국내부 이렇게 분리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 국내부를 더욱 확대해서 황제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또 원수부를 또 추가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가 군대를 통솔할 수 있게 그렇게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참은 뭐냐? 구본은 결국 모두 황제권 강화와 관계된 것이고, 신참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기술적인 거, 황제권을 약화시키지 않는 그런 점의 내용들이죠. 지계를 발급합니다. 지계는 결국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문서로서 오늘날의 토지대장 보겠습니다. 이게 당시에 대한제국 시 광무개혁 때 발급된 지계라는 지계 문서입니다. 다음 양전 사업을 벌여서 국가 재정 수입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 상공업을 진흥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근대적인 회사와 공장의 설립을 정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각종 근대 시설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에 전화, 전차, 그 다음에 철도 중에서도 경인선이 최초로 부설되고, 그 다음에 우편 전보망이 확충되게 됩니다. 자, 백인양요에서 대한제국 수립까지의 주요 사건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사건의 순서는 일단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면 이 전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항한 것은 언제죠? 하면 1876년이다. 강화도 조약이 1876년이죠. 그렇게 중요한 연도는 외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신분제를 폐지한 게 언제냐, 이를 물었을 때, 가부개혁이 1894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말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자, 그럼 차례 흐름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병인양요, 신미양요가 일어나면서, 개항에 대한 그런, 서양 문물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높아지면서 세국 정책을 하게 되고, 하지만 결국 일본에 의해서 운요 사건을 일으킨 일본에 의해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게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미국과 정의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고, 거기 그러한 그런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임오군란이 일어나고, 그런 개화 정책이 후퇴하니까 급진 개화파에 의해서 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갑신정변 이후로 한 10년간은 큰 사건이 없었죠. 그러다가 1894년에 만석포 사건으로 인해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또한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다 보니 일본 군대도 들어와서 결국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가부개혁을 또 하게 되죠. 그 가부개혁 1년 후에는 또 민비를 시해한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같은 해 을미개혁을 또 일본 입김으로 또 을미개혁을 하게 됩니다. 민비가 시해되는 것을 보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아간파천이 일어나고, 1년 후 황궁에서 고종이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칩니다.